국민 박명기 의원입니다. 이승철 부회장님 좀 나와주시죠. 국회의용 이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이야기되면은 정인으로 채택된 경우 신문 요지서를 갖다가 송부 받으셨죠? 네, 송고 받았습니다. 그 신문 요지서에는 우리 이승철 부회장을 갖다가 우리 기재위에 출석시키는 것은 고용난 해소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에 관련된 질의,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런 그 신문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이제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미러 K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이 계시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부회장께서는 이 기재위 이외에 국회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 지금 출석을 갖다가 지금 정인으로 요청받고 있고 몇 군데쯤 출석하셨습니까? 농해수위에 이미 출석을 했고요. 어디에? 농해수위에 가셨고. 네, 이미 출석을 했고 내일 모레 또 산업위에 출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경련이 1년에 사회공헌으로 거듭 쓰는 돈이 아까 3조 원이라고 했죠? 정경련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네. 사회공헌으로 지출하는 돈이 3조 정도 됩니다. 3조 원 정도. 문화예술 쪽에 얼마나 씁니까, 대개? 얼마나? 10대 그룹이 1조 1,000억 원 정도 지출하고 1조 있습니다. 정도. 네. 근데 이런 예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게 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대북에 물자 지원할 때 정경련이 이런 돈을 걷어가지고 했고요. 그때 보게 되면 약 40억 5,700만 달러, 약 4조 5천억. 이명박 정부 때도 미수금융재단이라는 이런 재단을 만들었을 때 대기업 출연이 10년간 1조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 그동안에 대외 협찬 경제계 그런 이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종 모금 활동이 벌어질 때 어쨌든 기업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정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가교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경련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또 이번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비판하고 또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또 정경련이 이런 역할을 했으든 또 야당이 비판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금 국민들의 의혹, 야단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정경련 주도로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해서 이 재단을 갖다가 설립하게 된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만 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송구스럽게도 하여튼 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주도를 해서 만드느냐, 이것도 검찰 수사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농수산 국정감사 정인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단 설립은 정경련 주도로 추진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까? 상황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상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일단 질문할 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또 국민들의 의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소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비해서 만든 제2의 일회재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비영리 공익재단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전혀 이사장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데 제3자가 이 공익재단에 개입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익재단은 그 이사진들이 모든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정경련의 해체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정경련 단체는 필요한 것이고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다 보게 되면은 순기능 이외에 역작용이라든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폐지론하는 것은 나는 이거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자유시장 경제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저희들의 소명을 더욱 충실해서 국민들의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정경련에 지금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근 부회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철학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 부총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재부가 두 재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만 맞으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좀 표현이 무함이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 부문과 마찬가지로 세법 규정상 지정 요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 다음에 문체부에 누가 나오셨더라? 우리 실장님. 예. 임재훈, 이거 누가 하시나? 체육실장인가? 윤태영. 자, 문체부에서 이 미르K 재단을 갖다가 설립 인가를 하면서 우선 특혜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장관 날인이 없었는데도 이런 것 승인 항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일련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들이 좀 알아듣게 소상히 얘기 좀 해보세요. 미르 재단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해서 모두의 창립 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상에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산 출연 증서라든지 기명이 날이된 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갖춰서 재단 설립이 허가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정기부금 추천서에 관련해서도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에 관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기부금 추천 공문에는 전자적으로 관인이 날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되는 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커버 공문에는 관인이 날인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추천서에는 관인이 생략되는 방식으로 행정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과 참고인 좌석에도 지금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셔도 될 수 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철 위원장님 보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좀. 네, 하는데. 저기 마이크 없나? 이 미르 K재단 800억 이 재단 설립의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누가 제안을 했을까 아니겠습니까? 거듭 같은 답변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일단 제안을 했습니까? 최초의 제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아니 어렵다는 누가 말씀. 수사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사랑 수사는 무슨 불법적인 문제고 이것은 재단 설립하는 데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수사랑 밀접한 관계 있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안종범 씨를 몇 번 만났습니까? 행사 때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별도로 또 만난 적 없어요? 예. 통화는 가끔 했다고 증언했던데. 어쩌다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행사 안종범 관련해가지고. 씨하고 같은 나이죠. 59년생이죠. 증인도 59년. 생년월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59년생이요. 동갑이요 둘이. 그렇습니까? 증인하고. 예.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진행 과정에 누가 이 돈을 모금하고 이거 실무적으로 누가 총괄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아니면 박찬호가 했어요? 하여튼 뭐 지금 허창수 회장님은 상관하지 않죠. 본인이 지금 상근 부회장 아닙니까? 정경련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그만 법인을 만든 발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최초의 제안자가 누굽니까? 하여튼 뭐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뭐로 나왔어요? 말씀드린 그러면 수사 중인 사안이면 뭐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일자리와 임금 법인세로 지금 요청이 이게 와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준조세잖아 지금. 돈을 다 걷었잖아. 이게 우리 일반 재벌들이 그렇게 K스포츠 문화재단하고 몇백억씩 갖다 줄 정도로 마음이 좋은 재벌들입니까? 피땀을 그 재벌의 그 개인의 돈입니까? 다 노동자들의 피땀이 만들어진 돈인데 재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몇백억씩 돈을 회사 돈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이게 준조세 아닙니까? 이 세금을 부과해도 돈을 안 내려고 탈세를 일삼는 게 재벌들인데 뭐 주동자도 없는데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돈을 몇백억씩 갖다 줍니까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아무튼 이 실무를 누가 총괄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누굴 시켰습니까? 하여튼 뭐 계속 같은 답변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펴보세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지금 이승철 부회장이 다른 그 국정감사에 한 거 보니까, 저희가 정경련 실무 관련자 제보를 받아보니까 바로 26일 날 맞춰서 군사작전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날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희에서 살해된 날인데 좋은 날도 아닌데 왜 이 날을 맞춰서 했을까? 무슨 액땜을 하려고 뭐 무당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난리를 치듯이 이렇게 26일 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라 그래서 용의 이름을 딴 미르 재단을 만든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정상적인 의사가 아닌 뭔가 괴기스럽고 무슨 무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해보세요. 다음 해보세요. 다음. 그 다음에, 2번.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아름아름 나성했다는 건데, 우리가 학생운동 할 때 잡혀가면 항상 주동자가 누구냐고 검찰이 물어봐요. 예?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단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멘트가 나와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 26, 그 근처에 했다는 건데 회의록을 가짜로 만들어놓고 난리가 났다라는 게 그 증언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승철 증인이 하지 않고 밑에 실무자들이 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실무자가 합니다. 그 실무자가 주로 기획본부실에서 한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요 관련된 기획본부는 박찬호 씨가 맡고 있죠? 박찬호 전무가? 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전무가.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일을 했겠죠. 예? 이따 오후에 한번 박찬호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안종범을 만난 이유가 뭐 창조경제 몇 번에서 만난 것 같다라는 건데 아무튼 제가 실무자 제보에 따르면 TV조선 보도가 나왔을 때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만나 논의를 했고 질의응답을 그때 준비했다는데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안종범을 만났죠, 어찌됐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뒤로는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 행사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랑 논의를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참, 더 생각해보세요. 이 안종범 수석과 논의를 했고 질의응답도 준비했는데 그때 송희영 주필 문제가 나와서 정리되는가 했는데 한겨레에서 다시 신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정경련을 보면은 774억 모금했고 지금 어버이연합에 5억 얼마 줬습니까? 5억 2,300만 원 냈죠? 정인. 네,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게 돈을 냈잖아요. 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뭐 같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잖아요, 증인. 그것도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 안종범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지시를 받고 왔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정경련이 저렇게 돈을 갖다 내고 있는데 저게 준조세기관, 국세청 유사기관이라서 폐지를 한다는 건데 유일호 증인 말이죠. 예. 저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장경련 저거?
저게 지금 자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자유경제를 억압하는 저거는 완전히 관치경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경련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예,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경련은 그 해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이지 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그래, 그러면 그 정경련이 결정한 문제이고 일단 정경련에 가입되어 있는 19곳의 우리 공공기관은 탈퇴시키십시오. 장관이 지시를 해서. 한국전력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왜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예. 예? 우리가 저거 들어가라고 우리 재경이가 돈을 1조씩 뭐 자본 충당시켜주고 그럽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간지는 저도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 제가 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까 일단 정경련 해체는 정경련이 하더라도 재경부가 관하고 있는 19개의 공공기관은 즉각 탈퇴해야 한다는 게 지금 여야 의원들의 공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일부는 이미 스스로 그 탈퇴 의사를 밝힌 지 오래된 탈퇴를 밝혔는데 버리죠. 여기 한전에서 탈퇴 의사를 했더니 한전이 탈퇴회장 그랬더니 정경련에서 사무국회장 정경련이랑 탈퇴회장이가 해외 보류 회신 그래서 해외를 보류시키고 계속 배우러 남아있는 게 명령식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그 자, 전경련 마무리해 주시죠. 내부에서 이것만 말하고 한전이 탈퇴사를 바뀌었는데 정경련이 맡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령을 해서 탈퇴를 하라.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추천서에 관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정기부금 추천 공문에는 전자적으로 관인이 날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되는 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관례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그게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그 커버 공문에는 관인이 날인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추천서에는 관인이 생략되는 방식으로 행정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정인과 참고인 좌석에도 지금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셔도 될 수 있다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철 위원장님 보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좀. 예, 하는데. 저기 마이크 없나? 이 미르 K재단 800억 이 재단 설립의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누가 제안을 했을까 아니겠습니까? 거듭 같은 답변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제안을 했습니까? 최초의 제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아니 어렵다는 누가 말씀. 수사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수사랑 수사는 무슨 불법적인 문제고 이것은 재단 설립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것도 수사랑 밀접한 관계 있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안종범 씨를 몇 번 만났습니까? 그 행사 때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별도로 또 만난 적 없어요? 예. 통화는 국구인 박명기 의원입니다. 이승철 부회장님 좀 나와주시죠. 그 국회용 이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야기 되면은 정인으로 채택된 경우 신문 요지서를 갖다가 송부 받으셨죠? 네, 선고받았습니다. 그 신문 요지서에는 우리 이승철 부회장을 갖다가 우리 기재위에 출석시키는 것은 고용난 해소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에 관련된 질의,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런 그 신문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이제 그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미러 K 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이 계시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부회장께서는 이 기재위 이외에 국회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 지금 출석을 갖다가 지금 정인으로 요청받고 있고 몇 군데쯤 출석하셨습니까? 농해수위에 이미 출석을 했고요. 어디에? 농해수위에 가셨고. 네, 이미 출석을 했고 내일 모레 또 산업위에 출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경련이 1년에 사회공헌으로 거듭 쓰는 돈이 아까 3조 원이라고 그랬죠? 정경련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예. 사회공헌으로 지출하는 돈이 3조 정도 됩니다. 3조 원 정도. 문화예술 쪽에 얼마나 씁니까, 대개? 얼마나? 10대 그룹이 1조 1,000억 원 정도 지출하고 1조 있습니다. 정도. 네. 근데 이런 예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게 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대북에 물자 지원할 때 정경련이 이런 돈을 걷어가지고 했고요. 그때 보게 되면 약 40억 5,700만 달러, 약 4조 5천억. 이명박 정부 때도 미수금융재단이라는 이런 재단을 만들었을 때 대기업 출연이 10년간 1조. 지금 기재부가 두 재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만 맞으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좀 표현이 무함이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 부문과 마찬가지로 세법 규정상 지정 요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 다음에 문체부에 누가 나오셨더라? 우리 실장님. 예. 김재훈, 이거 누가 하시나? 체육실장인가? 윤태욱. 자, 문체부에서 이 미르K 재단을 갖다가 설립 인가를 하면서 우선 특혜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장관 날인이 없었는데도 이런 것 승인항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일련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들이 좀 알아듣게 소상히 얘기 좀 해보세요. 미르 재단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해서 모두의 창립 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상에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산 출연 증서라든지 기명이 날이된 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갖춰서 재단 설립이 허가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정기부금 추천서에 관련해서도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 됐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상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일단 질문할 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또 국민들의 의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소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비해서 만든 제2의 일회재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비영리 공익재단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 전혀 이사장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데 제3자가 이 공익재단에 개입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익재단은 이사진들이 모든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정경련의 해체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정경련 단체는 필요한 것이고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다 보게 되면은 순기능 이외에 역작용이라도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폐지론하는 것은 나는 이거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저희들의 소명을 더욱 충실해서 국민들의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정경련에 지금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근 부회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철학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재부 부총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 그동안에 대외 협찬 경제계 그런 이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종 모금 활동이 벌어질 때 어쨌든 기업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정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가교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경련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또 이번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비판하고 또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또 정경련이 이런 역할을 했으든 또 야당이 비판하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처하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금 국민들의 의혹, 야단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정경련을 이 정경련 주도로 이성철 부회장이 주도해서 이 재단을 갖다가 설립하게 된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만 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송구스럽게도 하여튼 이 검찰 수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주도를 해서 만드느냐 이것도 검찰 수사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농수산 국정감사 정인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단 설립은 정경련 주도로 추진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까? 상황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